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개설했답니다. 평소에 유튜브에 뜨는 영상들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우셨죠? 제가 쉽고 실천할 수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모두 같이 건강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알려드릴 건강 정보는 요즘 핫한 저속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동창회 가서 깜짝 놀란 경험 있으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친구는 완전 젊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많이 늙어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관리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가속노화 vs 저속노화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진짜 무서운 현실인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을 실제 나이보다 10살에서 20살 더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습관들이 10살에서 20살 젊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가속 노화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 당뇨, 심장병, 암, 이 모든 질병들이 바로 가속 노화 때문에 생겨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50살인데 몸은 35살 수준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50살인데 몸은 65살 수준인 사람도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세포마다 있는 시계 같은 건데, 이게 짧아지면 세포가 늙고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계의 속도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 노화의 3대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성 염증.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게 염증이에요. 그런데 몸속에서 매일 미세한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 심장, 간으로 가서 세포들을 공격해요. 보통 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내장 지방이 증가해서 그 지방들이 몸 안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시켜요. 결과적으로 이 염증 물질은 뇌세포 손상, 혈관 손상, 간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병명으로 쉽게 알려드리면 치매, 심장병,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바로 산화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쁜 음식, 흔히 요새는 가속 노화 식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녹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와 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젊을 때는 성장 호르몬, 인슐린, 코르티솔 등이 균형을 이뤄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이 균형을 깨뜨려요.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데 어릴 때 빨리 자야 키 큰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호르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걸 과다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시켜요. 그리고 단 음식,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당뇨와 복부 비만을 초래한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가속 노화의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외형적 변화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옴, 근감소성 비만, 얼굴주름, 기미 급격히 증가, 머리카락 얇아지고 흰머리 급증. 신체적 변화는 계단 오르면 숨참, 밤에 자주 깨고 깊게 못 잠,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림, 감기 자주 걸리고 잘 안 나음. 정신적 변화, 기억력 저하, 브레인 포그, 집중력 감소, 우울감, 짜증 증가.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있으시면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원래 있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니랍니다.
큰 오해예요. 가속노화의 무서운 점은 질병이에요. 가속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뇌세포 염증과 산화, 혈관성 치매, 뇌혈관 손상, 파킨슨병 뇌신경세포 손상, 심혈관 질환, 고혈압 혈관 경직, 심근경색 관상동맥 막힘, 뇌졸중 뇌혈관 막힘 터짐, 대사질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간세포, 지방 축적, 골다공증 뼈 밀도 감소, 암, 만성 염증이 암세포 발생 촉진, 면역력 저하로 암세포 제거 능력 감소.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식습관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흰 쌀밥 위주의 식단이다 보니 혈당이 급상승해요. 찌개류 반찬류를 같이 먹다 보니 짠 음식을 선호해서 고혈압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해로운 회식 문화. 술은 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생활 패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현대인은 야근 문화 때문에 만성 수면 부족이 일어나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연스레 술과 음식으로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생겨요. 또 환경적 요인도 알아보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이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폐와 혈관에 켜켜이 오염물이 쌓여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동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늘 외치는 것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서양인들보다 혈관성 치매가 많고 당뇨병 발생률이 더 많아요. 버터와 밀가루를 생활화하는 서양인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높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려 20억 원을 아끼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1명 비용, 간병비 600만 원, 의료비 15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 월 총 850만 원. 당뇨 합병증 환자, 투석비 월 200만 원, 당뇨 관리비 월 50만 원, 월 총 250만 원. 심근경색 환자, 수술비 2천만 원 1회, 사후관리 월 100만 원, 첫해 총 3,200만 원. 이렇게 15년 동안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각 질병마다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치만 우리 몸은 야속하게도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른 곳도 동시에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총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숨겨진 비용들 간병비, 자녀,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미래 손실,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치료, 부가적인 비용도 들겠죠? 이제 노화 예방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헬스장 회비 120만 원, 건강한 식재료 추가 비용 240만 원, 정기 건강검진 100만 원, 보조제 100만 원. 30년을 이렇게 건강에 투자해도 2억 중후반이에요. 무려 30년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건강 투자의 복리 효과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 하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여러분이 내 몸을 아껴주고 관리해 주어야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저속 노화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운동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예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데요.
운동 후 300%나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보호하는 뇌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세포는 계속 죽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 계속 없어지고 있어서랍니다. 운동을 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돼요. 두 번째는 텔로미어의 길어짐인데요.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과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염색체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9년이나 더 길다고 해요. 즉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9살 더 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나이가 50인데 무슨 성장 호르몬 하시는 분 계셨죠? 성장 호르몬은 발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육 합성 지방분의 피부 재생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근력 운동 후 10배나 증가한답니다. 자, 이제는 나이대별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3, 40대 추천 운동법. 목표는 근력 유지하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 추가. 주 5회 운동. 월, 수, 금, 근력 운동 40분. 무게는 20대보다 10에 20% 줄이고. 관절 부상 방지에 집중. 워밍업 10분 필수. 유산소 35분, 스트레칭 10분. 목 요가 또는 필라테스 45분. 코어 강화와 척추 건강 집중. 일 휴식. 50대 이상 추천 운동법. 목표 근육량 최대한 보존. 기능적 움직임 강화. 주 5회 6회 운동. 월, 수, 금, 근력 운동 50분. 큰 근육군 위주 다리, 등, 가슴. 기능적 움직임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 무게 신경 쓰기보다는 정확한 자세. 목 저강도 유산소 40분. 빠르게 걷기, 수중 운동. 관절 부담 최소화. 일 휴식. 운동 강도 조절법. 초보자 각 운동 30초씩, 30초 휴식. 중급자 각 운동 45초씩, 15초 휴식. 고급자 각 운동 60초씩, 10초 휴식. 같은 운동이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간도 있어요. 아침 운동 7회, 9시 하루 종일 신진대사 20% 증가. 저녁 운동 6회, 8시 성장 호르몬 분비 최대화. 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운동 강도 측정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는 운동이 어느 정도 강도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운동 중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캡처해 놓고 한 주만 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당연히 귀찮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닿으실진 모르겠지만 운동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저는 늘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운동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저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같이 행복해져요. 이제 식단편으로 가볼까요? 음식이 노화 시계를 조절한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까지 바꿔요. 가속 노화 음식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당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 세포 손상을 유발해요.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파괴시켜 염증을 만들어내고 가공육은 질산염 때문에 DNA가 손상돼요. 반대로 저속노화 음식들 알아볼까요? 저속노화를 식혀주는 식단들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오메가3는 염증 감소와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준답니다. 이제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섭취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실제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이걸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 명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다른 한 명은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으면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이게 바로 음식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혈당이 노화의 핵심 열쇠는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당화 반응이 뭐냐면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AGE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주름을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세포까지 손상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실제 예시로 설명하면 아침에 단팥빵과 달달한 커피를 드시면 혈당이 200까지 확 올라갔다가 1시간 후엔 70까지 떨어져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3번씩 일어나면 1년에 1000번 이상 우리 몸이 당화 반응을 겪는 거예요. 반대로 현미밥에 생선과 채소를 드시면 혈당이 120 정도까지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게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이에요. 염증과 항염의 전쟁. 우리 몸에서는 매일 염증과 항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을 공격. 가공육은 질산염이 혈관의 염증 유발. 설탕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만듦. 정제 탄수화물은 급격한 인슐린 분비로 염증 촉진. 항염 작용을 하는 음식들.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직접 차단하는 분자 생성.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중화.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 효과. 녹차의 카테킨은 염증 신호 차단.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노화의 핵심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건데 이게 망가지면 세포가 늙고 죽어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음식. 과도한 칼로리는 미토콘드리아 과부하를 일으키고 트랜스 지방은 미토콘드리아 막 손상. 과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독성물질 생성을 해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 견과류의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도움.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미토콘드리아 보호.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미토콘드리아 새로 만들기 촉진. 쉽고 바로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55세 김씨 아저씨의 하루 식단 비교. 가속노화 식단. 아침 토스트잼 달달한 커피는 혈당 급상승, 염증 유발. 점심 라면 김밥은 나트륨 과다, 정제 탄수화물. 저녁 삼겹살 소주는 포화 지방, 알코올 독성. 간식 과자 탄산음료는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결과 3개월 후 혈관 나이 5년 증가, 체지방률 3% 증가. 저속노화 식단. 아침 현미밥 된장국 고등어는 혈당 안정, 오메가3 공급. 점심 잡곡밥 닭가슴살 샐러드는 단백질, 항산화 성분. 저녁 고구 마연어 나물은 복합 탄수화물, DHA. 간식 견과류 베리류는 건강한 지방, 폴리페놀. 결과 3개월 후 혈관 나이 2년 감소, 근육량 1kg 증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수십만 원씩 써가며 먹었던 영양제 효과가 나요. 우리 조상들의 밥상이 사실 완벽한 저속노화 식단이었어요. 1960년대 한국 밥상은 잡곡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 김치. 이런 식단으로 살던 우리 할머니들이 서구식 식단을 먹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건강하게 장수하셨죠. 음식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언제 먹느냐도 노화에 큰 영향을 줘요. 아침 단백질 위주 하루 종일 혈당 안정. 점심 탄수화물 포함 오후 활동 에너지 공급. 저녁 가벼운 식사 밤사이 세포 재생 집중. 간헐적 단식의 마법. 16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 가동돼요. 손상된 세포 부품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해서 세포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죠. 결론적으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직접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매끼 드시는 음식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저속노화 식단 한다고 이것저것 싸지 마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한국 전통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세계적인 장수 음식들이 많아요. 김치 하루 한 접시. 김치에는 유산균 100억 마리 이상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비타민C는 항산화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된장 하루 한 그릇 국물.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호르몬 밸런스 조절을 해요. 또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답니다.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된장이 최고예요. 현미. 이미 많이들 아시죠? 흰쌀 밥보다는 현미가 혈당을 덜 튀게 해준다는 사실. 비타민 B도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또 섬유질로 장 건강도 챙겨준답니다. 시금치는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 뇌 건강에도 좋고 엽산도 들어있어 혈관도 깨끗하게 해줘요. 질산염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자연 혈압약이라고 불린답니다. 호두 하루 7개. 호두에는 오메가3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현대인들이 챙겨 먹는 필수 비타민 대신 자연 그대로의 원물 호두 7알을 섭취해보아요. 블루베리 주 3회 섭취.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켜줘요. 웬만하면 신선한 생 블루베리를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냉동 블루베리가 좋아요.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 원물을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녹차.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데요. 녹차에는 아시다시피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죠. 이 카페인은 테아닌이라는 성분과 함께 있을 때 집중력, 기억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향상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예방, 뇌 구조 변화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회. 사 정도의 녹차는 적당한 범위이니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꼭 섭취하세요. 이제 수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면은 뇌 청소의 골든타임이에요. 잠들어 있을 때 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밤에 잠들면 우리 뇌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치 세탁기가 돌아가듯이 뇌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스템이 가동되거든요.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서로 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 뇌세포들 사이의 틈이 60% 정도 벌어져요. 마치 좁은 골목길이 갑자기 넓은 대로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전체를 쫙 돌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뭐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의 주범인데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타우 단백질 뇌세포 안에 엉켜서 신경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 각종 대사 찌꺼기, 뇌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긴 쓰레기들. 이런 독성 물질들이 60% 이상 제거돼요.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 더 높은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제는 좀 와닿으실까요? 또 잠들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성장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는 거예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뭘 하냐? 망가진 근육을 수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져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서 주름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해요. 면역 세포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다음날 병균과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자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70%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늦게 자는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수면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6시간 미만으로 자면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뇌 청소가 덜 되는 거죠.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까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30% 더 많이 쌓여 있었대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딱 7시간에서 8시간이 최적인 거죠. 수면의 질을 확 높이는 실전 꿀팁들. 마그네슘 400mg의 마법.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예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줘요. 실제로 마그네슘을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을 20% 더 많이 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침실 환경의 과학. 온도는 정말 중요해요. 18도에서 20도가 최적인데, 이는 우리 뇌가 잠들 때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서 자꾸 깨게 돼요. 습도도 4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혀서 숨쉬기 어렵고,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불쾌해요. 소음은 30dB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는 속삭이는 소리 정도예요. 귀마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의 함정.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도 몸에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오전에만 드세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마시면 좋아요. 이런 허브차들은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노화 촉진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큰일이 나요.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서 하는 나쁜 일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져요. 복부에 지방을 축적시켜요. 특히 내장 지방을 늘려서 뱃살을 만들어요. 이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나아요. 심지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도 떨어뜨려요. 텔로미어 단축의 충격.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정상인보다 평균 10년 더 짧아요. 즉, 스트레스는 정말로 10년 빨리 늙게 만드는 거예요. 30초 만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478 호흡법. 급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때는 478 호흡법을 써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이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즉시 떨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해요. 정말 30초 만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분 걷기의 놀라운 효과.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5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기만 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 행복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50%나 줄여줘요. 기분도 즉시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냉수 세안의 즉효성. 스트레스 받을 때 찬물로 얼굴을 씻어보세요. 특히 목과 손목까지 적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심박수가 즉시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멈춰요. 1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 뇌를 바꾸는 10분의 기적. 매일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3개월 후에는 뇌 MRI를 찍어보면 실제로 뇌 회백질이 5% 증가해요.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커지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작아져요. 스트레스 반응이 70%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돼요. 이렇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만 제대로 해도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습관만 바꾸면 되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저속노화 식단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개설했답니다. 평소에 유튜브에 뜨는 영상들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우셨죠? 제가 쉽고 실천할 수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모두 같이 건강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알려드릴 건강정보는 요즘 핫한 저속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동창회 가서 깜짝 놀란 경험 있으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친구는 완전 젊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많이 늙어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관리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가속노화 vs 저속노화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진짜 무서운 현실인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을 실제 나이보다 10살에서 20살 더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습관들이 10살에서 20살 젊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가속노화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 당뇨, 심장병, 암, 이 모든 질병들이 바로 가속노화 때문에 생겨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50살인데 몸은 35살 수준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50살인데 몸은 65살 수준인 사람도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세포마다 있는 시계 같은 건데 이게 짧아지면 세포가 늙고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계의 속도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노화의 3대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성염증.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게 염증이에요. 그런데 몸속에서 매일 미세한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 심장, 간으로 가서 세포들을 공격해요. 보통 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내장 지방이 증가해서 그 지방들이 몸 안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시켜요. 결과적으로 이 염증 물질은 뇌세포 손상, 혈관 손상, 간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병명으로 쉽게 알려드리면 치매, 심장병,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바로 산화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쁜 음식, 흔히 요새는 가속노화 식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녹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와 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젊을 때는 성장 호르몬, 인슐린, 코르티솔 등이 균형을 이뤄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이 균형을 깨뜨려요.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데 어릴 때 빨리 자야 키 큰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호르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걸 과다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시켜요. 그리고 단 음식,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당뇨와 복부 비만을 초래한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가속 노화의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외형적 변화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옴, 근감소성 비만, 얼굴주름, 기미 급격히 증가, 머리카락 얇아지고 흰머리 급증. 신체적 변화는 계단 오르면 숨참, 밤에 자주 깨고 깊게 못 잠,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림, 감기 자주 걸리고 잘 안 나음, 정신적 변화, 기억력 저하, 브레인 포그, 집중력 감소, 우울감, 짜증 증가.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있으시면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원래 있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니랍니다. 큰 오해예요. 가속 노화의 무서운 점은 질병이에요. 가속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뇌세포 염증과 산화, 혈관성 치매, 뇌혈관 손상, 파킨슨병, 뇌신경세포 손상, 심혈관 질환, 고혈압, 혈관 경직, 심근경색, 관상동맥 막힘, 뇌졸중, 뇌혈관 막힘 터짐, 대사질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간세포, 지방 축적, 골다공증, 뼈 밀도 감소, 암, 만성염증이 암세포 발생 촉진, 면역력 저하로 암세포 제거 능력 감소.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식습관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흰 쌀밥 위주의 식단이다 보니 혈당이 급상승해요. 찌개류 반찬류를 같이 먹다 보니 짠 음식을 선호해서 고혈압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해로운 회식 문화. 술은 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생활 패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현대인은 야근 문화 때문에 만성 수면 부족이 일어나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연스레 술과 음식으로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생겨요. 또 환경적 요인도 알아보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이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폐와 혈관에 켜켜이 오염물이 쌓여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동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늘 외치는 것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서양인들보다 혈관성 치매가 많고 당뇨병 발생률이 더 많아요. 버터와 밀가루를 생활화하는 서양인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높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려 20억 원을 아끼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1명 비용, 간병비 600만 원, 의료비 15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 월 총 850만 원, 당뇨 합병증 환자, 투석비 월 200만 원, 당뇨 관리비 월 50만 원,
월 총 250만 원. 심근경색 환자. 수술비 2천만 원 1회. 사후관리 월 100만 원. 첫해 총 3,200만 원. 이렇게 15년 동안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각 질병마다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치만 우리 몸은 야속하게도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른 곳도 동시에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총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숨겨진 비용들 간병비, 자녀,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미래 손실,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치료, 부가적인 비용도 들겠죠? 이제 노화 예방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헬스장 회비 120만 원. 건강한 식재료 추가 비용 240만 원. 정기 건강검진 100만 원. 보조제 100만 원. 30년을 이렇게 건강에 투자해도 2억 중후반이에요. 무려 30년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건강 투자의 복리 효과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 하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여러분이 내 몸을 아껴주고 관리해 주어야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저속 노화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운동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예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데요. 운동 후 300%나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보호하는 뇌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세포는 계속 죽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 계속 없어지고 있어서랍니다. 운동을 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돼요. 두 번째는 텔로미어의 길어짐인데요.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과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염색체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9년이나 더 길다고 해요. 즉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9살 더 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나이가 50인데 무슨 성장 호르몬 하시는 분 계셨죠? 성장 호르몬은 발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육 합성 지방분의 피부 재생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근력 운동 후 10배나 증가한답니다. 자, 이제는 나이대별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3, 40대 추천 운동법. 목표는 근력 유지하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 추가. 주 5회 운동. 월, 수, 금, 근력 운동 40분. 무게는 20대보다 10에 20% 줄이고. 관절 부상 방지에 집중. 워밍업 10분 필수. 유산소 35분, 스트레칭 10분. 목 요가 또는 필라테스 45분. 코어 강화와 척추 건강 집중. 일 휴식. 50대 이상 추천 운동법. 목표 근육량 최대한 보존. 기능적 움직임 강화. 주 5회 6회 운동. 월, 수, 금, 근력 운동 50분. 큰 근육군 위주 다리, 등, 가슴. 기능적 움직임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 무게 신경 쓰기보다는 정확한 자세. 목 저강도 유산소 40분. 빠르게 걷기, 수중 운동. 관절 부담 최소화. 일 휴식. 운동 강도 조절법. 초보자 각 운동 30초씩, 30초 휴식. 중급자 각 운동 45초씩, 15초 휴식. 고급자 각 운동 60초씩, 10초 휴식. 같은 운동이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간도 있어요. 아침 운동 7회, 9시 하루 종일 신진대사 20% 증가. 저녁 운동 6회, 8시 성장 호르몬 분비 최대화. 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운동 강도 측정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는 운동이 어느 정도 강도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운동 중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캡처해 놓고 한 주만 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당연히 귀찮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닿으실진 모르겠지만 운동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저는 늘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운동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저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같이 행복해져요. 이제 식단편으로 가볼까요? 음식이 노화 시계를 조절한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까지 바꿔요. 가속 노화 음식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당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 세포 손상을 유발해요.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파괴시켜 염증을 만들어내고 가공육은 질산염 때문에 DNA가 손상돼요. 반대로 저속노화 음식들 알아볼까요? 저속노화를 식혀주는 식단들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오메가3는 염증 감소와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준답니다. 이제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섭취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실제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이걸 후성유 전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 명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다른 한 명은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으면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이게 바로 음식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혈당이 노화의 핵심 열쇠는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당화 반응이 뭐냐면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AGE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주름을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세포까지 손상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실제 예시로 설명하면 아침에 단팥빵과 달달한 커피를 드시면 혈당이 200까지 확 올라갔다가 1시간 후엔 70까지 떨어져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3번씩 일어나면 1년에 1000번 이상 우리 몸이 당화 반응을 겪는 거예요. 반대로 현미밥에 생선과 채소를 드시면 혈당이 120 정도까지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게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이에요. 염증과 항염의 전쟁. 우리 몸에서는 매일 염증과 항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을 공격. 가공육은 질산염이 혈관의 염증 유발. 설탕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만듦. 정제 탄수화물은 급격한 인슐린 분비로 염증 촉진. 항염 작용을 하는 음식들.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직접 차단하는 분자 생성.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중화.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 효과. 녹차의 카테킨은 염증 신호 차단.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노화의 핵심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건데 이게 망가지면 세포가 늙고 죽어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음식. 과도한 칼로리는 미토콘드리아 과부하를 일으키고 트랜스 지방은 미토콘드리아 막 손상. 과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독성물질 생성을 해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 견과류의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도움.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미토콘드리아 보호.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미토콘드리아 새로 만들기 촉진. 쉽고 바로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55세 김씨 아저씨의 하루 식단 비교. 가속 노화 식단. 아침 토스트잼 달달한 커피는 혈당 급상승, 염증 유발. 점심 라면 김밥은 나트륨 과다, 정제 탄수화물. 저녁 삼겹살 소주는 포화 지방, 알코올 독성. 간식 과자 탄산음료는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결과 3개월 후 혈관 나이 5년 증가, 체지방률 3% 증가. 저속 노화 식단. 아침 현미밥 된장국 고등어는 혈당 안정, 오메가3 공급. 점심 잡곡밥 닭가슴살 샐러드는 단백질, 항산화 성분. 저녁 고구 아연어 나물은 복합 탄수화물, DHA. 간식 견과류 베리류는 건강한 지방, 폴리페놀. 결과 3개월 후 혈관 나이 2년 감소, 근육량 1kg 증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수십만 원씩 써가며 먹었던 영양제 효과가 나요. 우리 조상들의 밥상이 사실 완벽한 저속노화 식단이었어요. 1960년대 한국 밥상은 잡곡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 김치. 이런 식단으로 살던 우리 할머니들이 서구식 식단을 먹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건강하게 장수하셨죠. 음식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언제 먹느냐도 노화에 큰 영향을 줘요. 아침 단백질 위주 하루 종일 혈당 안정. 점심 탄수화물 포함 오후 활동 에너지 공급. 저녁 가벼운 식사 밤사이 세포 재생 집중. 간헐적 단식의 마법. 16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 가동돼요. 손상된 세포 부품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해서 세포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죠. 결론적으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직접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매끼 드시는 음식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저속노화 식단 한다고 이것저것 싸지 마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한국 전통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세계적인 장수 음식들이 많아요. 김치 하루 한 접시. 김치에는 유산균 100억 마리 이상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비타민C는 항산화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된장 하루 한 그릇 국물.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호르몬 밸런스 조절을 해요. 또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답니다.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된장이 최고예요. 현미. 이미 많이들 아시죠? 흰쌀 밥보다는 현미가 혈당을 덜 튀게 해준다는 사실. 비타민 B도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또 섬유질로 장 건강도 챙겨준답니다. 시금치는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 뇌 건강에도 좋고 엽산도 들어있어 혈관도 깨끗하게 해줘요. 질산염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자연 혈압약이라고 불린답니다. 호두 하루 7개. 호두에는 오메가3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현대인들이 챙겨 먹는 필수 비타민 대신 자연 그대로의 원물 호두 7알을 섭취해보아요. 블루베리 주 3회 섭취.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켜줘요. 웬만하면 신선한 생 블루베리를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냉동 블루베리가 좋아요.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 원물을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녹차.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데요. 녹차에는 아시다시피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죠. 이 카페인은 테아닌이라는 성분과 함께 있을 때 집중력, 기억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향상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예방 뇌 구조 변화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회, 4 정도의 녹차는 적당한 범위이니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꼭 섭취하세요. 이제 수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면은 뇌 청소의 골든타임이에요.
잠들어 있을 때 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밤에 잠들면 우리 뇌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치 세탁기가 돌아가듯이 뇌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스템이 가동되거든요.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서로 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 뇌세포들 사이의 틈이 60% 정도 벌어져요. 마치 좁은 골목길이 갑자기 넓은 대로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전체를 쫙 돌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뭐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의 주범인데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타우 단백질 뇌세포 안에 엉켜서 신경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 각종 대사 찌꺼기 뇌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긴 쓰레기들. 이런 독성 물질들이 60% 이상 제거돼요.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 더 높은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제는 좀 와닿으실까요? 또 잠들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성장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는 거예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뭘 하냐? 망가진 근육을 수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져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서 주름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해요. 면역 세포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다음날 병균과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자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70%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늦게 자는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수면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6시간 미만으로 자면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뇌 청소가 덜 되는 거죠.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까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30% 더 많이 쌓여 있었대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딱 7시간에서 8시간이 최적인 거죠. 수면의 질을 확 높이는 실전 꿀팁들. 마그네슘 400mg의 마법.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예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줘요. 실제로 마그네슘을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을 20%더 많이 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침실 환경의 과학. 온도는 정말 중요해요. 18도에서 20도가 최적인데, 이는 우리 뇌가 잠들 때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서 자꾸 깨게 돼요. 습도도 4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혀서 숨쉬기 어렵고,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불쾌해요. 소음은 30dB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는 속삭이는 소리 정도예요. 귀마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의 함정.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도 몸에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오전에만 드세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마시면 좋아요. 이런 허브차들은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노화 촉진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큰일이 나요.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서 하는 나쁜 일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져요. 복부에 지방을 축적시켜요. 특히 내장 지방을 늘려서 뱃살을 만들어요. 이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나아요. 심지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도 떨어뜨려요. 텔로미어 단축의 충격.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정상인보다 평균 10년 더 짧아요. 즉, 스트레스는 정말로 10년 빨리 늙게 만드는 거예요. 30초 만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478 호흡법. 급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때는 478 호흡법을 써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이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즉시 떨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해요. 정말 30초 만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분 걷기의 놀라운 효과.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5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기만 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 행복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50%나 줄여줘요. 기분도 즉시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냉수 세안의 즉효성. 스트레스 받을 때 찬물로 얼굴을 씻어보세요. 특히 목과 손목까지 적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심박수가 즉시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멈춰요. 1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 뇌를 바꾸는 10분의 기적. 매일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나면 아,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3개월 후에는 뇌 MRI를 찍어보면 실제로 뇌 회백질이 5% 증가해요.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커지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작아져요. 스트레스 반응이 70%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돼요. 이렇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만 제대로 해도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습관만 바꾸면 되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저속노화 식단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